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와이드 임동석입니다. 12월 5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일 우리 시장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코스피가 193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재정 절벽 우려 여전하고요. 미국 제조업 지표 등이 부진하면서 다시 방향이 꺾였습니다. 재정 절벽 협상이 여전히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양 정치 세력 간에 서로 이탓 공방만을 벌인다는 것이 증시에도 고스란히 우려감으로 또 악재로 작용을 해서 시장에 힘을 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시한도 그렇게 길게 남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좋은 결과 기대하면서 자, 오늘 일부 주요 코너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에서는 공략주 매매 원조인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 장 초반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 자세한 투자 전략을 들어봅니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IM투자증권 주대영 대리와 함께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정치권 싸움으로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증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시장 상황과 함께 우리 증시 움직임을 점검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봅니다.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이득고의 작전 타임에서 그 비밀스러운 투자 비법을 공개하고요.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도 짜봅니다. 네,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 시작합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훈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말씀하신 바이오니아 장중에 3%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뭐 기존에 그 하루 만에 그 수익률을 산정하는 거였으면 목표가를 도달하고 이제 1승을 추가하신 그런 셈이 되는데 장 마감에서는 조금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한 주간의 단위로 봐야 되니만큼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봐야 될 듯한데요. 자세한 AS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이오니아 어제 3%, 시가 대비 3% 올랐습니다만 저희 뭐 원칙적으로는 사실 바꿨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바이오니아는 뭐 내년도 실적 턴 어라운드가 전망되고 있고요. 특히 이 국내 바이오 벤처 1호 업체로서 이런 첨단 진단기 이런 관련돼서 고령화 사회가 지금 접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치료기를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니아의 수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내년도 흑자전환과 더불어서 적정 밸류에이션도 한 15,000원대 이상 좀 보고 있는 그런 리포트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니아는 제가 제시한 일단은 9,500원까지는 계속적으로 홀딩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 홀딩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한 주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오늘장 관심 종목은요? 오늘 제가 한번 방송에 산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가 된 것 같아서 오늘 세아베스트를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아베스트는 특수관과 대형 단조, 자동차, 철도 차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이 전기로에서 만들어진 반제품인 불롬을 가공해서 특수광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수요 산업은 자동차랑 건설, 조선, 기계 이런 업종이 있고요. 올해 반기 특수강 본강 시장 점유율은 46.8%고요. 수출 비중은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경남 창녕에 54만 톤 규모의 특수강 본강 공장을 가동할 예정으로 있어서 이 대형 단조 사업의 정상화 뭐 이런 부분들이 세아베스트의 외형 성장이 좀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 이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감소한 1조 2,580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25.8% 감소하면서 1,260억대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은 판가 하락과 원재료 비용 상승이 원인이었고요. 당기순이익도 이 금융 비용으로 인해서 지난해 대비 동기 대비해서 3-4% 감소한 890억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3분기에도 비수기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좋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세아베스트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역시 연말 배당 관련주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주당 배당금을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당 수익이 한 4% 정도 지금 산정될 수 있는데 뭐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배당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가 이 올해 연간 순이익이 1,480억이 예상되고 있고요. 특수관계인인 세아홀딩스와 세아베스트로 이어지는 이런 지배 구조에 기인하면서 이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이제 하반기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당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뭐 1분기 영업이익이 616억, 2분기 647억, 3분기는 351억을 기록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의 실적 영업이 좋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배구조, 이 세아그룹의 지주회사인 세아홀딩스가
이 세아베스트의 지분 54.4%를 보유하고 있고, 특수관계인 세아홀딩스 지분 83.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 부분들이 2010년과 2011년 세아홀딩스에서 영업수익에서 배당금 수익이 차지한 비중이 각각 86%, 72%였는데 이 세아홀딩스의 배당금 수익에서 세아베스트 차지한 비중이 98%와 58%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지난 2010년 실적과 좀 유사한 모습이었고 그 당시에 배당 수익률이 4%였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4분기까지 업황 비중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그 2010년도 수준의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세아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4분기에는 실적 개선이 좀 어려울 전망입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기술적 수요 회복과 중국의 경기 부양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창녕의 제2아변 공장 이런 가동을 인해서 영업이익률도 이제 점진적으로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서 뭐 이런 부분과 더불어 현주가 PBR 0.6배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특수관과 철도 차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세아베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에 대해서 잡아주십시오. 네, 역시 오늘 시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목가는 27,500원, 손절가는 21,500원 하에 제 손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겨울 장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제 대선 후보들 간의 토론회가 있었는데 박근혜 테마주 등등 종목의 어떤 그 가격대 흐름이 좀 급변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대선 테마주에 발을 담그고 있던가 아직도 좀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또 주실런지 그 오늘장 투자 전략과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방송에서 대선 테마주는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은 지금 많이 그 대선 테마주를 연계를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게 하나도 거의 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건드리지 마시고요. 제가 제시한 종목들 또 서울경제TV에서 제시한 종목들 하나의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만 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종목을 살려고 하지 말고 이 시장의 트렌드지만 이 서울경제TV에 제시했던 이런 종목들 잘 보시면 아마 거기 답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대선 테마주. 사실 어떻게 보면 되도 않을 테마라고도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뭐 급등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준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확률상으로 극히 희박한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들 좀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장 동시효과 상황 어떤지 살펴봅니다. 네, 우리 시장이 현재 3포인트 정도 빠져 있다가 1포인트로 그 낙폭을 줄였습니다. 거래소가 1934포인트로 약보합세이고요. 코스닥은 0.8포인트, 그나마 좀 빨간색 상승세입니다.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503.54포인트로 현재 양시장이 모두 비슷비슷합니다. 삼성전자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여전히 0.88% 하락입니다. 기아차가 보합이고 현대모비스가 1.25%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포스코가 0.63% 상승이고요. LG화학 그리고 한국전력과 SK하이닉스 등등 1% 좀 못 미치는 하락을 보여주는 대형 종목들이 많습니다. 신한지주가 0.25% 그리고 SK이노베이션 0.3%, KB금이 0.71% 상승으로 정유주 그리고 은행주들은 소폭이나마 상승을 하면서 양쪽으로 흐름이 괜찮고요. LG디스플레이, SK텔레콤 역시 LG전자주 그리고 통신주들도 오늘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과 하락 종목들의 수가 한 반반 정도 돼 보이는 듯 하고요. 느낌상으로는. 오늘 시장이 그래도 좀 상승 쪽으로 가닥을 돌릴 만한 여지는 여전히 충분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13%가 상승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0.16, CJ오쇼핑이 0.33%가 상승을 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GS 홈쇼핑만이 마이너스 1.48%,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 쪽은 하락하는 종목들의 수가 그다지 눈에 많이 띄지는 않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보면요. 골프존, 솔브레인, 포스코, 캠텍 등 보합세인 종목들도 여전히 쭈루루 있지만 그 아래쪽에 또 위메이더, 파트론, 그리고 YG엔터 등등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다행히 하락폭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거래소 쪽이 지금 일단 상승 쪽으로는 방향을 트는 모습입니다. 1935.40, 503.72로 양시장이 모두 상승으로 지금 돌아선 가운데 오늘 개장 상황에서는 한 1, 2, 3포인트 정도 상승으로 오늘 상승장으로 개장을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지금 뭐 재정절벽이라는 그런 악재 때문에 증시에 좀 찬물이 계속해서 조금씩 끼얹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제조업 지표도 별로 좋다고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택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 면에서 아직까지 확연히 좋아지진 않았지만 좋은 쪽으로 방향을 돌려 세웠다라는 점에서 미국 경제의 앞으로의 회복이라든가 긍정적인 면으로의 변신이 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점치는 그런 전문가들도 꽤 많고 보면은 연말까지는 조금 좀 무리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내년 신년 초부터 뭐 1, 4분기나 늦어도 한 봄 정도에는 우리 증시든 세계 증시든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띌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에서 지금 바닥권에서의 증시의 긍정적인 매수 관점의 접근도 한 번 정도는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요즘 시장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뭔가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도 항상 이게 똑같은 재료만이 재정절벽, 뭐 그리스 이런 몇몇 가지 주제 말고는 특별히 전해드릴 만한 그런 이슈들이 좀 부족하고요. 그만큼 우리 시장도 좀 잠잠합니다. 1980년인가 코스피가 이게 개장한 이후에 그 변동폭이 지금 가장 적었다라는 면에서도 우리 시장이 지금 얼마나 좀 지루한 횡보 장세를 보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런 변동폭이 적은 우리 증시의 흐름이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또 그것도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로저스탁의 이경일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개장 상황 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 쪽 정태훈 팀장님. 네. 코스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전일 마이너스 0.2% 정도 약보합권에 마감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시작 출발 상황도 전일 마감 정도 수준이 1935포인트 현재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장 개장하고 난 이후에 어떤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수급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일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매수를 하긴 했었지만 선물 쪽에서 다시 한번 매도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시장이 좀 부담을 줬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현물 쪽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가 매수가 유입되게 되면서 추가하라고 좀 제한시키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 현대차가 다시 한번 힘을 내주지 못한다면은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조금은 시장이 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날 저항이 됐었던 1940포인트 과연 또 돌파를 할 것인가 그 부분도 한번 맥점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쪽에 수급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매수 그리고 선물 쪽에서 매도를 했었지만 지금 현재 출발 상황은 현물 쪽 그리고 선물 쪽에서 동반적으로 현재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75억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238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최근에 그 시장과 함께 동반적으로 매수세에 가담을 했었던 국가지자체가 3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같은 651억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출발 상황에서도 47억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 현물 쪽을 끌어올렸던 주체가 국가지자체였기 때문에 국가지자체의 어떤 매매 동향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적인 부분은 선물은 지금 현재 플러스지만은 현물 쪽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이시스 동향도 꾸준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로 인한 프로그램 매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된다면은 전일 같은 경우는 의류, 제약, 통신기계 같은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통신, 기계, 종이목재, 비금속 광물 그동안 조금 소외됐었던 업종들이 현재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거래소 쪽이 0.16포인트 상승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41포인트가 상승해 있습니다. 자, 코스닥 출발 상황은 어떤지 이경일 팀장께서 보겠습니다. 예,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면서 500선을 탈환했고요. 그리고 21선 위로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닥 시장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보이는 지점은 515포인트까지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 코스닥 480포인트 선이 바닥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고 515포인트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을 내놓는 것이
적당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급적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했지만 오늘은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 외국인 27억 원, 기관은 17억 원 정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43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IT 하드웨어, 반도체 부분 등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제조, 의료, 정밀, 기계, 유통 같은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디지털 컨텐츠,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제 IT 부품,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는 이제 매수하는 부분은 없고 이제 다 이제 디지털 컨텐츠나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리고 제조, IT 하드웨어 부품 쪽에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상위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총상위주, 오늘 코스닥의 시총상위주 대부분 업종이 다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제 인터플렉스는 이제 최근에 4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라는 예상 전망 때문에 최근에 이제 상승폭이 컸지만 오늘은 지금 보합권에 있는 모습, 그 GS 홈쇼핑 그리고 GS 홈쇼핑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잘 가다가 소폭 이제 조정을 주고 있을 때 이때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셀트리온은 이제 최근에 5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 골프존도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1% 이상 이제 하락을 보일 때 같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조정을 줄 때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적당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영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을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의 흐름과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40전 하락한 1,083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국채 환매에 따른 유로존에 대한 안정 기대감으로 유로화가 1.31달러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난 10월달 중반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요인으로 우리나라 환율 소폭 하락 출발하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1,080원대 초반까지 하락하면서 상당히 변동성은 제한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가 일단은 지속이 되면서 달러 매도가 좀 주춤한 모습이고요. 연말 맞아서 북클로징을 앞두고 역의 NDF 포지션 플레이도 좀 제한이 되는 모습이고 1,080원대 대한 당국의 개입 경계감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인 모습이 달러 매도 분위기는 좀 제한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포지션 플레이보다는 실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월말 월초가 아니다 보니 실수급 물량 역시 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연한 연말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채권 시장은요? 네, 오늘 채권 시장은 전일 대비 3틱 상승한 106.09의 국채 선물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채 금리가 재정 절벽 우려에 의해서 소폭 강세를 보인 것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 강세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수, 순매도 동향에 데일리로 좀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 움직임이 5틱 안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큰 방향성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시선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자산 쪽으로 좀 자금 이동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장의 심리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분위기 반전을 꾀하기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사실 채권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이라던가 주식시장 모두 좀 자산시장 전반적인 조용한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의 외환과 채권 시장의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국내 증시 또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살펴봐야 할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확인합니다. 먼저 대우증권입니다. 지금 주목해야 할 차트 3가지를 살펴보고요. 신한금융투자는 12월 투자 전략은 이익과 배당이라고 정리합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수급과 이익 전망이 모두 좋은 기업에 주목하자, 동양증권은 큰 그림에서 변화를 찾아보자고 제안하고요. 마지막으로 IM투자증권은 재정절벽과 관련한 미국 정치권 싸움 속에서 표류 중인 시장 상황과 그에 따른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가운데 대우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말까지 재정절벽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흐름 속에서 힌트를 얻기 위해 의미 있는 변화를 내포하는 3가지 차트를 소개합니다. 먼저 미국 기업 투자 심리 및 지표로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기업의 투자 지표가 소폭 반등하고 있고 급격하게 위축됐던 투자 심리의 추가 급락이 제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합니다. 다음은 중국 생산활동 정상화를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바닥을 확인한 원자재 지수의 급격한 재고 조정 과정의 마무리와 생산활동의 완만한 정상화가 투영돼 있다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유동성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 글로벌 유동성의 위험 선호도가 여전히 살아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12월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검증 욕구가 높아지고 배당 기준일이 속한 달입니다. 4분기 실적은 예측하기도 어렵고 부진한 경우가 많으며 화학, 통신 등이 특히 부진했는데요. 따라서 이익이 좋아지는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제일모직, 넥센타이어, 코리안일을 꼽았습니다. 한편 금리 하락으로 인한 배당의 상대적 매력 증가, 배당세율 인상을 우려한 기업들의 배당 확대로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배당락 걱정이 없는 고배당주로는 기업은행, 휴스틸, KTNG, 현대산업, 휴캠스를 꼽았습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의 부진에도 미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 전반적인 수급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다만 미국의 재정절벽 등 아직 시장의 변동성 위험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4분기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양호한 종목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목들로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실리콘웍스, 롯데쇼핑 등을 꼽았습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코스피가 1937포인트 수준에 위치한 저항대 돌파를 위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기 추세선을 이탈하면 21선까지 되밀릴 수 있지만 60주선 이탈폭이 점차로 작아지는 등 중장기 추세 형성 시 상승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단기적인 상승 목표치로 9월 고점대인 2012포인트를 설정하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등락 과정을 거치면서 1900포인트에서 1940포인트 수준이 지지되면 본격 상승 국면으로 진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마지막 IM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의 주대영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해외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우지수는 약보합이고요. 유로존 국가들 역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미 재정절벽으로 인한 눈치 보기가 좀 진행 중인데요. 미국 정부와 공화당의 기싸움이 진행 중이고요. 아직 과열까지는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이전에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미 오바마 대통령의 추진력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만큼 시간이 걸릴 뿐이지 재정절벽 해결을 위한 합의는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당의 이념과 유권자 의식을 행동들로 정치인들은 항상 자신의 입장을 끝까지 밝힌다는 점이죠. 마지막 시점에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구도를 잡는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증시에 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금년 내 해결이 안 되면요, 그 충격파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조금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만큼 좀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켜보는 관망의 흐름이 증시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미 재정적자에 비해 양호한 재정적자를 기록하는 유로존은 그리스 금융지원 합의로 인해서 한숨 돌린 상태로 진행되고 있죠. 스페인까지 어느 정도는 전이된 유로존 재정적자 문제가 해결 완만 구도로 좀 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내년 GDP를 7.5%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유로존과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7.5%의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일 호주의 금리 인하 소식도 있었는데요. 전 세계적인 글로벌 공조가 좀 진행 중인 상태죠. 유동성이 넘쳐나는 만큼 자산시장의 상대적 강세를 좀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이 담보되는 상황에서
아랫방향으로 공격을 시도하는 매도 포지션들이 좀 없는 상태라고 보여지는데요. 삼성전자가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고 있는 사이 현대차 3인방의 약진으로 인해서 증시는 1940선에 근접한 모습인데요. 수급선인 61선이 포진된 1938포인트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투심이 좀 많이 나아져 있는 상태인 만큼 우상향하는 그림을 좀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좀 살아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극심한 거래 대금 부족 현상인데요. 프로그램 물량이 아니면 외인들의 현물 매수가 좀 키포인트로 시장에 좀 보여주고 있고요. 현 구간대 61선이 포진되어 있는 1938포인트의 공방이 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인 변수보다는요, 외적인 변수, 미 재정절벽과 유로존 리스크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 재정절벽의 출렁거림이 발생되면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노선은 다시 1920선을 깨고 증시가 주저앉는다면 그때는 좀 보수적인 관점이 더 유효해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관과 외인의 리턴 매치로 수급이 좀 나아지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고요. 낙폭과대 되돌림 구간의 61선의 저항을 극복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오늘장 고수들의 생각을 엿보겠습니다.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 세우고 계시는 전략은요? 네, 일단 어제 우리 시장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한눈에도 보기에도 뭔가 허전한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매수 매도 규모가 현저하게 줄어든 모습인데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연초랑 비교를 하면 거래 대금이 아마 절반 정도밖에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5일이죠. 그러니까 딱 1년 전인데 그 당시 코스피 지수를 보면 현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당시 삼성전자의 주가는 106만 원대니까 지금보다 약 30% 가까이 싼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삼성전자를 포함한 일부 대형주들이 버텨주니까 지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지 그 외 다른 종목들은 분위기가 썩 좋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요. 또 한 가지 1년 전 상황과 비교를 해보자면 그 당시에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려가는 시점이었습니다. 해서 우리 증시도 해를 넘기면서 200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하지만 지금은 재정절벽 문제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몸을 사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없는 것도 아니고 약간 신기로나 유령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몸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겠죠. 외국인과 기관 매수들 종목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매수해서 수익 내고 빠지는 시장 참여자들 본연의 그 모습만 우리가 지킨다면 쓸데없는 시장이 휘둘리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뭐 종목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난 월요일 추천주였죠. 경봉이었는데 경봉은 뭐 경제 민주화 관련주로 추천을 드렸는데 하지만 지난 월요일이었죠. 그 유통법의 국회가 통과가 무산이 되면서 뭐 장기 악재로 좀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뭐 어젯밤 대선 그 후보 TV 토론 시청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통법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좀 재밌게 나왔었죠. 유통법을 이번 국회에 뭐 통과시킨다는 뭐 토론도 오가는데요. 이런 면에서 보면 경봉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시각은 경제 민주화에 대한 법안 통과의 핵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미 전일 급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KCT나 정원 NCS 같은 경제 민주화 섹터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그 차트의 모습이 48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최저점까지 좀 내려온 모습이죠. 바닥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인데 차라리 확인할 거 뭐 시원하게 지지 확인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공항 섹터도 마찬가지로 인맥주들 급락이 나올 때 신공항 섹터들 481선의 최저점에서 개인들 다 죽이고서 50% 급등 나온 예와 마찬가지로 이 경제민주화 섹터들도 법안 통과의 핵심을 두고 보시고요. 12일이 이제 경제 분야의 TV 토론이죠. 유통법안 통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해서 KCT나 정원 NCS 보시면서 경봉도 함께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보다는 대북주 섹터를 들고 나왔는데 일단 뭐 최근에 방산주들 스펙4를 대상으로 해서
빅스택이나 퍼스택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모멘텀을 해서 거의 50% 가까운 단기간에 폭등이 좀 나왔었죠. 하지만 어제 방산주들의 캔들의 모양이 약간 꺾이는 모습이 거래량이 동반된 꺾이는 모습의 캔들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눈치를 보고 있었던 대북주들, 이화전기와 그 좋은 사람들, 광명전기와 재룡상업까지 모두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대북주들 개인적으로 방산주가 꺾일 때마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정책적인 면이겠죠. 현재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수작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선 후보들의 정책 중에 대륙철도 같은 북한의 동의 없이는 진행되지 않는 정책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호의적인 면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서요. 대북주들도 이제는 서서히 관심권을 두고 열린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와 함께한 작전타임이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시황과 업종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스캐닝, 먼저 정태근 팀장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을 보겠습니다. 네, 일단 IT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한 0.15% 정도 현재 강보합권에 현재 머물고 있다는 부분이 전체 업종적인 특징적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도 IT 업종을 볼 때 삼성전자를 좀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던 LG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다시 한번 얼마나 힘을 내줄까가 IT 업종의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부에 좀 판가름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형 IT주들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0.07% 정도 현재 강보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뚜렷한 방향성이 나왔다면 좀 보기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현재 0.6% 정도 현재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폭이 상당히 화면 우측을 보시면은 최근에 하락폭이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한 어떤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빨리 해소를 하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23,000원 부분까지 추가적인 하락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닉스 같은 게 지금 이제 그 PC램 쪽의 어떤 매출이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바일 쪽으로 옮기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빨리 이루어지냐가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상승 여부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실적 개선 여부 쪽으로 좀 연결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0.6% 정도 현재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LG전자가 마이너스 0.4%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옵티머스 G라 그러죠. 핸드폰으로 상당히 뛰어섰다가 다시 한번 판매량이 좀 부진하게 되니까 또 한 번 더 스마트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IT 업종의 좀 계륵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버리기는 아깝고 가치 관련이 조금 추가 상승 좀 제한이 되고 좀 그럴 것 같은데 자, 그 LG전자 같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상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어떤 한정되어 있던 그런 매출을 스마트폰으로 가져오게 되면서 60만 원 가격대를 뚫었습니다. 마찬가지로 LG전자도 어떤 신성장 동력은 필요한 부분은 부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1.4% 정도의 강세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반대로는 삼성테크인은 현재 마이너스 1.19%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운수장비업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운수장비업종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0.12%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 쪽으로 한번 그 축소를 해보자면은 자동차 업종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0.3%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현대차가 전일 같은 게 상승 마감했었지만 금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방향성을 현재 잡지 못하는 모습이 하락 출발하고 난 뒤에 하락 막폭을 만회를 하고 있지만은 상승으로는 아직 전환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기아차는 마이너스 0.16% 정도 현재 상승권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서 65,000원 가격대를 돌파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60일선 어쨌든 그 수급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60일선을 올라타지 못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이 끝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부품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장점이자 단점은
현대차, 기아차에 너무나 집중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현대차, 기아차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게 된다면 부품주들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힘을 내주겠죠. 하지만 현대, 기아차의 어떤 상승폭은 따라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현대모비스가 0.53%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0.28%, SL이 0.7%, 동양기재 0.83%, 세종공업이 0.4%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만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9%, 화신이 마이너스 0.98%, 평화전공이 마이너스 0.9%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현대기아차였던 그 11월 판매 동향 외에는 어떤 특징적인 동향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기술적 반등을 이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에 만약에 자동차 업종이 꺾이게 된다면 자동차 부품주들도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유화학 업종 한번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그 업종 전체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정유화학 업종도 마찬가지 조금 하락 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49% 정도, 마이너스 0.5%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정유업종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0.3%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GS가 마이너스 0.28%, 그리고 SOL이 마이너스 0.1%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GS 칼텍스의 어떤 세무조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011년도 5월 달에 정유자 상당히 잘 가다가 고점 신호가 나왔던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담합을 해놨던 그 세무조사가 들어갔었는데 그로 인하면서 고점 신호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와 좀 비교하기엔 주가가 많이 빠져 있지만 이런 단기적인 어떤 그 정책 리스크를 해야 될까요? 어떤 정부 리스크가 좀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리스크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정유업종, 화학업종 묶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어쨌든 전체적 경기가 나아지게 되면서 화학 제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줘야 마찬가지로 요 종목들도 우상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하방향성이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은 특징적이긴 하지만 2010년, 2009년 같은 큰 폭에서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어떤 안정적인 우상향 조금 그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화학 정유업종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LG화학이 마이너스 1.29%, 그리고 금호석유가 마이너스 0.44%, 하나케미칼이 마이너스 0.6%, 웅진케미칼이 마이너스 0.18%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자, 상승하고 있는 업종 종목 같은 경우는 코오롱인더가 0.34%, 그리고 SKC가 0.37%, AK홀딩스 그리고 코스모학이 1%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경일 팀장께서 철강기계 그리고 금융건설을 보겠습니다. 예, 우선 철강기계 그 업종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업종의 시향은 아직 뭐 지난주나 지금 이번 주나 거의 틀린 게 없기 때문에 시향보다는 오늘은 차트 위주의 이제 정말 실질적인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제 투자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릴 텐데요. 우선 포스코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상승하고 있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포스코 지금 오늘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음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음봉을 만들고 있고 지금 21선을 다시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시 바닥권인 30만 7천 원까지는 이제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 부분까지는 돌파를 못하고 오늘 돌파를 못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이제 다시 내려온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반등이 지금 이제 저점이 확인이 됐고 이제 1분기 때부터 이제 내년 3월 달부터 이제 성수기 진입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수급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철강 업체의 수급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기관의 이제 수급 자체에서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고 이 부분이 이제 저점이 이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만 원 초반대에서 저점 매수를 하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앞으로도 이제 포스코는 이제 조금씩 이제 점차 한 번에 크게 매수하는 것보다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저점 부근에 왔을 때 조금씩 매수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시게 돼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철강업체가 이제 아직까지는 그 업황 전체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나쁘지만 우리 철강 업체는 이제 그나마 이제 다른 글로벌 업체보다 좀 더 낫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면 이 부분까지 35만 8천 원까지 보시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이 부분까지 오시게 되면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현대제철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나마 포스코보다 나은 점은 지금 21선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21선은 이제 어제도 지지를 했고 오늘도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1선은 지금 이거 바닥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이 바닥을 보시고 나서 이제 조금씩 점차 매수, 포스코와 같이 점차 매수를 하시고요. 현대 하이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의 물량을 대주는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물량을 대는 업체이기 때문에, 예, 안정적인 실적이 구조가 돼 있고, 지금, 예, 현대 하이스코어는 지금 또 61선, 121선, 61선 다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좋은 모습, 그리고 특히 기간이 현대 하이스코어를 많이 매수하는데 최근에 기간의 수익률이 최근에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을 따라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예, 고려아연은 이제 경기와 상관없이 경기가 불안정하든 이제 안정적이든 상관없이 불안정하면 기금속 가격, 금, 은, 동이 이제 기금속 가격이 이제 반등을 나타내고요. 경기가 상승일 때는 아연하고 연,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고려아연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풍산은 이제 방산 부분 매출이 이제 최근에 좋아지면서 최근에 조금 상승폭을 나오고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부딪히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이제 기기업종을 보시게 되면 두산중공업은 오늘도 역시 상승세에서 이제 하락세로 지금 전환을 했는데요. 이 부분 아직까지는 이제 바닥이 한 번 지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짜 바닥이라고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21선을 계속 위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앞으로 21선을 이제 잠깐이라도 이제 터치를 하거나 뚫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리고 수평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아직까지는 매수 시점이 아니다. 진짜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그때부터 조금씩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산인프라코어는 예, 지금 바닥은 확인되었습니다. 바닥은 확인되었고 지금 21선 부분에서 지금 어제 오늘 지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지가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17,000원까지 상승을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단기 골든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17,000원까지는 분명히 추가 상승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예, 한라공조 같은 경우에는 연말 배당, 고배당이고 내년도에 이제 수익이 내년도 이제 성장성이 이제 기업 성장성이 나타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닥으로 계속 우상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시게 되면 최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 나오고 오늘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6%대 이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독일의 이제 신들러 2대 주주가 경영을 참여하겠다라는 소식을 말을 하면서부터 이제 이 경영권 분쟁이 나타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나타냈지만 지금 이러한 단기적인 급등은 단기적인 급락을 나타내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건설업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설업종을 보시게 되시면 현대건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현대건설은 차트는 오늘 좋습니다. 오늘도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제가 말한 부분이 지지선입니다. 그 전에는 저항선이었는데 저항선을 뚫고 나면 저항선이 다시 지지선으로 바뀌는 부분인데요. 이 저항선 부분 어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오늘 갭상승으로 하면서 갭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어제보다 이제 갭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오늘도 강하게 지지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기간의 수급이 또 좋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이제 건설 대표주로서 내년에는 이제 100억 달러의 목표치를 이제 내년도 가능하다라는 업종 그러한 이제 말이 나오면서 그러한 전망이 나오면서 앞으로도 이제 조금씩 이제 건설업종 지수가 상승하면 이제 건설업종이 경기 민감주인 건설업종이 최근에 이제 상승폭을 더 많이 보여줄 전망이고, 앞으로도 현대건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다.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현대건설을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경기가 이제 조금씩 살아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한다면 85,000원 부근, 85,000원 부근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상승폭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씩 조금씩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물산도 역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약간 불안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저항선 밑에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지 않고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GS건설이나 대우건설 다 최근에 건설업종은 차트가 현대건설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은행업종이 오늘 최근에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도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은행업종은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대마진이죠. 예대마진이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업종에 대해서는 단기 상승 시 이제 종목을 들고 보유하신 투자자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은행업종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증권주가 시장에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지수가 우리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증권업종도 같이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시장에 관심을 잃었기 때문에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투자를 자제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태훈 팀장께서 이어 통신과 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을 봅니다. 네, 통신업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업종이 어제에서 오늘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 0.5% 정도 현재 강보합권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에 좀 대안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 쪽으로 좀 매기가 몰리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대표 세 종목밖에 없죠. SK텔레콤, KT, LG U+, 이렇게 세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SK텔레콤 지금 현재 0.98% 거의 1%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U+가 0.27% 정도, 0.27% 정도 현재 강보합권, 그리고 KT가 마이너스 0.39% 정도 현재 약보합권이 머물고 있습니다. 자, SK텔레콤, KT 아무튼 연말에 어떤 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들도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죠. 최근에 전기요금이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한다면 5% 상당히 매력이 있다는 부분들 최근에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저금리 기조에 대한 가장 큰 수혜가 이 통신업종이 연말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좋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한 종목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U 플러스 차트 한번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LGU 플러스 좀 보게 된다면은 지금 주봉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 8,000원 가격대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저항으로 이제 화면을 보시면 작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LG U+ 같은 경우는 LT라든지 그리고 3G 그리고 요금 개선 그리고 또 마케팅 비용이었던 과다 추출을 인해서 가입자를 현재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적자로 나타나게 되면서 어떤 다시 이런 그 마케팅 비용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SK텔레콤, KT, LG U+의 어떤 이 상강체의 이 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면은 LG U+가 KT 정도 가격 그리고 SK텔레콤 정도 가격을 과연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LG U+보다는 KT, SK텔레콤이 지금 배당 매력이 더 있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 빼고는 크게 크다는 매력이 없죠. 그리고 어쨌든 LTE 가입자를 현재 최근에 많이 모집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반복을 드리지만은 가입자 어떤 개선 여부도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무래도 위쪽으로 봤을 때 그 8,000원 정도 가격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좀 이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LG U+가 이전에는 7,500원 정도 가격대가 지지 아니었었는데 그렇다면 LG U+가 이제 지켜줘야 될 가격대는 7,5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 가격권 한번 그 정도 일단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통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통업종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유통업종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0.2% 정도 현재 강보합권에 지금 이제 주가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자, 롯데쇼핑 1.2% 정도, 롯데쇼핑이 지금 현재 1.2% 정도 현재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2.73% 정도 현재 강세 흐름, 그리고 신세계가 0.7% 정도 현재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백화점 업종이라 좀 봐야 되겠죠.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12월달, 11월달 매출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매가 발표가 되게 되면서 계속해서 화면 보신 바와 같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 그 통계치를 살펴보게 되니까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11월달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12%, 롯데백화점은 20%, 신세계는 15.9% 정도 현재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대한 어떤 수혜가 상당히 지금 톡톡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백화점 업종이 이렇게 반등을 주게 된다면 백화점에서 어떤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의류업종이죠. 그렇다면 의류업종도 3분기 때 실적은 안 좋았겠지만은 4분기 때는 어쨌든 반짝 개선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유통업종, 롯데 그 쇼핑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백화점도 지금 현재 반등을 주고 있는데 지금 15만 원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게 조금은 아쉽네요. 그래서 15만 원 돌파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신세계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신세계도 지금 현재 바닥권 19만 원에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롯데쇼핑 그리고 현대백화점만큼의 반등폭 현재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유통업종 내에서도 탑픽을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호텔신라가 0.11%, SK네트워스가 0.87%, 그리고 GS 리테일 0.67% 정도 현재 강보권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최근에 편의점에 대한 입점 제한 이 부분이 조금 악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를 좀 한번 당겨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자, 29,000원 가격대에서 어떤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위쪽으로 봤을 때 21선에 대한 돌파가 여부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날짜를 보게 된다면은 11월 23일 날 저항을 받았었고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주고 있지만 반등폭이 현재 여의치 않은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20일 전에서 돌파 여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리스크 관리 이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현대그린푸드가 마이너스 0.28%, 현대홈쇼핑이 0.8%, 그리고 HC제홈쇼핑이 0.88% 정도 현재 강보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휘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말씀드린 통신, 유통에 비해서는 휘업종이 조금은 상승폭이 조금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0.16% 정도 강보권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는 부분은 좀 부담일까요? 아무래도 좀 상승폭은 그렇게 최근에 크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오리온 같은 경우에 플러스 0.09%, CJ제일제당이 0.31%, 그리고 롯데제과가 0.45% 정도 현재 강보권 출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농심이 0.79%, 그리고 대상이 2.73%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에도 하락하는 종목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삼성사가 마이너스 1.16%, 대한제본이 마이너스 0.38% 정도 현재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테마주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관련 테마주도 훑어보겠고요. 자, 그리고 네오이즈 게임즈 등등 그 2대 주주인 EA하고의 지분 관계를 정리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돌면서 이 네오이즈 3인방이 지금 모두 주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 박근혜 테마주부터 보시겠는데요. 비트컴퓨터, 아가방 오늘 대체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있고요. 신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 정도의 이제 최고 이제 큰 폭으로 이제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단기 급상승 차트는 단기 급락을 보여준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단기 급등을 보여주고 추가적인 이제 호재거리로 급등이 한 게 아니라 대선에 대한 이제 관련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업종 인맥 테마주기 때문에 올랐다. 정책 테마주 때문에 올랐다라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올랐다가 지금 다시 또 그런 말이 수그라들면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 앞으로 지금 이건 아가방 컴퍼니는 지금부터 이제 조금 더 이 부분을 이제 제 가격대를 생각하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스권 등락에 보여주고 이제 대선이 끝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더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철수 테마주도 역시 지금 해단식을 하면서 안넷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원대가 가격 적정대라고 보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3만 원 진입하자부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현재 이 부분이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선이 끝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바뀌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테마주, 안철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하락하고 있고, 메커스는 5% 이상, 노르페인트는 1% 이상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문재인 테마주, 우리들 제약과 우리들 생명과 어제에 대한 그러한
그 대선 토론 때문에 그 문재인 관련 테마주가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하락폭을 크게 낮추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 생명과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지금 적정 가격인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1,000원대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네오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오이즈가 최근에 3인방이죠. 네오이즈 게임즈, 네오이즈 인터넷. 네오이즈 게임즈와 네오이즈 인터넷이 그 합병설이라는 그런 악재가 있었는데, 그런 악재와 또 하나 이제 네오이즈가 이에 의한 결별을 하면서 피파 온라인 2죠. 피파 온라인 2가 내년 3월 달에 그 계약이 만료되면서 앞으로는 이제 네오이즈에서 서비스를 이제 중단을 하겠다라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 더 확실한 거는 2대 주주가 이제 물량을 처분하면서 주식을 처분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결별설이 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네오이즈 게임, 네오이즈 인터넷 이 3인방은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종목에 대해서 먼저 들려주십시오. 네, 1966년 산미 특수광으로 설립돼서 97년 포스코 계열사로 편입된 국내 최대 특수광 제조업체 포스코 특수광입니다. 건설 가정용 선재와 자동차 조선용 본강, 석유화학 플랜트용 무게목 항관, 발전소와 항공 우주 산업에 사용되는 특수압금을 생산합니다. 특히 국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스테인레스 선재 및 본강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 60%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1조 6,629억 원, 영업이익은 1,592억 원이고 올 들어 3분기까지 매출액 1조 845억 원과 747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철강 경기 침체가 지속돼서 철강업체 실적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지만 이는 일반적인 탄소광 업체들 얘기를 하며 포스코 특수광은 100% 주문 생산 방식의 특수광 부문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서 철강 경기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상장 예정 중인 회사인데 이 포스코 특수광 공모를 통해서 마련한 자금을 투자 등에 쓸 계획이라고요. 네,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마련된 자금 중에 1,000억 원을 베트남 공장 신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베트남 공장이 2014년 7월 준공돼서 이듬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며 지난 4월 창원 공장의 2단계 합리화 투자 효과도 조만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미래 산업용 소재 개발 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돼 원전 열 교환기 소재와 신재생 에너지용 소재 등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고 미래 성장 산업으로 부각되는 해양 플랜트 산업 내 소재 연구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포스코 특수광,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포스코 캠텍 등등 포스코 계열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흐름이 그동안 좋았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요. 상장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포스코 특수광은 2월 6일부터 이틀간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며 공모 희망가는 28,000원에서 33,000원이고 액면가는 5,000원입니다. 12월 14일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김성원 이사께서 포스코 특수광 공모 예정 중인 기업에 대해서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태근 이경일 팀장도 함께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 종목 상담 이어지니 많은 관심 주시고요.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